안녕하세요. 고찬수 PD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하고 이거와 관련된 오디오북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디오 분야는 제가 전에도 따로 뭐 얘기를 드려서 몇 번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이거 한 동영상을 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문학 쪽 관련된 글 쓰는 거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책도 어쨌든 글 쓰는 거 관련된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오디오북 얘기를 뭐 전에 얘기 드렸던 거하고 막 중복된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 문학적인 관점이라든지 글 쓰는 거 관점 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과 오디오북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뭐 이 사람이 이제 말하고 듣고 보고 뭐 이런 느끼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도 일정 정도 뭐 전에는 쫓아했다면 지금은 인간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전에는 기계가 사실 이런 부분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제 대부분 생각을 했던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뭐 조금 있으면 뭐 이게 대부분 기계가 일정 정도 뭐 어떤 거 기계가 하겠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조금씩 우리가 막 확 느끼는 저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디오북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디오 컨텐츠에 대한 관심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TV가 나타나고 TV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라디오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간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뭐 그 퀸이라고 하는 옛날 가수, 그 라디오 가가라는 노래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옛날엔 라디오를 듣고 컸는데 요즘 라디오 별로 안 듣는다 약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약간 그 뭐 옛것에 대한 사람은 다 이제 자기가 20, 30대 최고의 전성기가 꼭 20, 30대는 아닐 수 있겠네요. 예, 뭐 근데 이건 가장 젊었을 때 감수성이 예민할 때 받아들였던 그런 컨텐츠라든지 그 문화에 대한 향수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약간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1980년대에 들었던 그런 음악, 90년대 들었던 음악이 지금, 그 다음에 그때 읽었던 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뭔가 뭐 의미 있게 와닿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컨텐츠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듣고, 뭐 그게 일부러 또 듣기도 하고요. 그게 일종의 공부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컨텐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운 걸 계속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80년대, 90년대 음악이 굉장히 뭔가 훨씬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옛날 거인데도 그래도 좋다 이게 말이 되겠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면에서는 옛날 그때 젊었을 때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이제 감수성 면에서 저기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군요. 근데 이제 오디오라고 하는 거가 뭐 이제 영상이 막 나오면서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유튜브에서도 그 유튜브로 과연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아봤을 때 대부분 유튜브 이용할 때 많은 부분이 뭐 음악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영상이 같이 나오고 유튜브는 음악만 따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영상을 켜놔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 이제 음악을 사실은 분리해서 듣는 게 아니라 영상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틀어놓고서 그 음악만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작권 문제하고도 조금 관련은 있는데, 뭐, 이 얘기까지 좀 들어가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하여간 그건 어쨌든 빼고, 여전히 영상 시대에도 오디오라고 하는 거의 매력, 그 다음에 오디오라고 하는 거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주는 그런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제 책도 점점, 최근에 오디오북 시장이 커져 가면서, 이제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그 음악을 넘어서서 뭐 이제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기인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의 말로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어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처럼 인공지능 스피커가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나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뭐 TV, 뭐 가전제품, 그다음에 여타 전기라든지 뭐 이런 가정의 일종의 허브 역할을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도록 지금 발전이 됐고 그렇게 소비자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디오로 뭔가 이제 제어하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인공지능 스피커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게 원래는 이제 오디오로 제어하면서 그걸로 음악을 듣거나 하는 거를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주로. 그래서 스피커 형태를 띈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주로 듣던 거에서, 거기에 그러면 오디오 컨텐츠가 의미가 있겠다. 사람이 가만히 뭐 책을 읽어주는 그런 컨텐츠라든지 뭐 그런 차원의 컨텐츠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비디오와 같이 보면 훨씬 좋을 수 있겠지만 오디오만 들어도 의미 있는 컨텐츠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오디오북 시장이 굉장히 지금 사람들한테 저게 굉장히 시장 자체 사이즈가 커지면서 의미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특정 플랫폼이 나타나게 되면 그 플랫폼에 친화된 그런 콘텐츠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게 상당히 오디오 콘텐츠 부분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국내에서의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데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고요. 이걸 확장해서 어떤 컨텐츠, 다른 컨텐츠를 활용하게끔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인식률도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게 또 재원 문제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시장이 아직 형성 안 됐는데, 그럼 그걸 만들고 있는 포탈이나 통신사에서 거기다가 그런 재원을 쏟아부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해서 복잡한 부분이 사실 있긴 하지만 사실 국내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 상당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 컨텐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그 사업적인 감각이나 이런 사업적인 시간 타이밍을 맞추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이버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다가 그게 시장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네이버가 검색 시장을 장악을 해서 대한민국 뉴스 시장을 완전히 또 장악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 됐다가 지금은 네이버가 이제 대한민국 쇼핑 시장을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 이제 모바일 쇼핑이라고 하는 거, 특히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거, 페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쓰는 걸 편하게 만들어주면 쇼핑이라고 하는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움직였고 그게 지금 적중을 해서 네이버 페이 덕분에 검색 덕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쌓아놓은 그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좋은 효과를 내면서 네이버가 기존의 검색뿐 아니라 이제 쇼핑에서도 완전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오디오북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오래전부터 관심을 두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이버가 조금 전에보다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이런 움직임으로 보거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인공지능 컨텐츠가 오디오 컨텐츠 그다음에 그냥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음악 관련돼서 음악을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로 듣고 이런 부분은 또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하고도 또 여러 가지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악을 어떻게 쉽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라디오 컨텐츠, 라디오 방송사들이 만든 인공지능 컨텐츠도 있잖아요. 그거를 인공지능 스피커로 어떻게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면서 이 컨텐츠를 즐기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랑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런 사업적인 부분이 사실은 있어서, 그거가 조금씩 해결될 필요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아까 이제 국내 인공지능 스피커의 그런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다 뭐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 오디오 콘텐츠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제 활용도가 있을 거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콘텐츠라고 하는 거에는 다 오디오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그냥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만 따로 꺼내는 순간 저작권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부분이라서 뭐 그런 고민이 되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로 이제 저작권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국 PD 연합회 일을 한다고 드렸잖아요. 한국 PD 연합회에서 PD들의 권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콘텐츠 비즈니스가 발전하는 방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직무 저작권이라는 거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가들은 포맷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상 콘텐츠는 원래 법으로 특례법으로 해서 영상 제작자가 모든 권리를 다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현재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게 잘 됐을 경우에 모든 권리를 그 사람이 다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월급만 받고 그냥 그만 간더라 이런 건데, 그럼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의욕 고취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변리사분들하고 얘기했는데, 변리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영상물을 다 영상 제작자가 갖는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꼭 따라서 거기에 그렇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참여한 창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규정 없이 모든 권리를 다 제작자가 갖는다고 하는 건 좀 과도하게 이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약간 규제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PD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참여한 창작성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 현실적인 부분에서 풀어내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 콘텐츠 얘기하다가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인공지능 스피커로 인해서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졌고, 실제로 이제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거에 앞으로 활용도라든지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 얘기 사실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얘기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네요. 오늘 여기서 줄이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